이천 교수의 국민들 모르는 사이 공선화로 가는 대한민국 세 번째 시간입니다. 자, 제8장 대한민국은 사실상 적화된 상태다. 무시무시합니다. 우리 국민들의 대다수는 대한민국이 얼마나 위험한 상태인지를 잘 깨닫지 못하고 있다. 단순히 좌익으로 기울어진 운동장 정도로 생각하고 있다. 그러나 실상은 기울어진 운동장 정도를 넘어 주사파에 의해 상당수 진지들이 전복된 상태이다. 사실상 적화된 상황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특히 문재인 정권은 5년 동안 4,025건의 법률을 개정했고 제한된 법률 수만도 2만 3천여 건이 넘으며 8만 건 이상의 조례를 개정했다. 그 법률안 조례안 속에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허물고 인민민주주의, 프롤레타리아 독재, 좌익 독재 체제를 거쳐 공산 사회주의 체제로 변혁하려는 무서운 독소 조항들이 상당히 스며들어 있다는 평가이다. 이른바 검수완박,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국가정보원법, 국정원의 간첩 닿는 대공수사권 박탈, 경찰청법, 자치경찰제, 좌익 세력의 자치경찰 장악 의도 등 체제 수호 장치들을 해체, 무력화했고 지방분권 관련법, 조세 기업, 부동산 관련법이나 인권복지 관련법 등 대북관계법 등 온갖 법률 속에 체제 변혁 내용들을 교묘하게 삽입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한결같은 지적이다. 특히 문재인 정권은 청와대 직속 자치분권위원회를 두어 대한민국 하부 3,500여 개의 전국 읍면동 마을에 적용할 주민자치회, 마을교육공동체, 마을경제공동체 등을 설치하려고 집요하게 노력했다. 이 법안들을 분석해 보면 좌익마을 활동가들이 읍면동 내의 통치권, 재정권, 교육권, 주민정보 수집권 등 절대 권력을 독식하도록 했으며 그것도 3,500여 개 읍면동 전체를 통제하는 전국 단위 통제 시스템까지 구축하는 등 공산 전체주의 국가 성격을 노골적으로 드러냈던 것이다. 이러한 시도에 대해 6.25 전쟁 경험자들은 한결같이 6.25 전쟁 당시 인민위원회 같다라며 두려움에 떨었고 중국 전문가들은 중국 공산당 지방제도와 비슷하다고 평가할 정도이다. 이 모델은 사실 베네수엘라 차베스가 개발한 마을 모델을 운영한 것이고 차베스 마두로는 마을 좌파들이 주민자치회를 통해 주민들을 완전히 장악한 탓으로 연간 600배의 인플레로 나라를 망쳐도 선거만 하면 반드시 압승했다. 한국의 대표적인 사회주의 공동체 마을인 서울 마포구에 있는 성미산 마을 모델을 전국 3,500여 개 읍면동에 적용시키려고 했던 것이다. 제9장 국민들이 적화 상태임을 깨닫지 못하는 이유. 국민들은 체제가 바뀌고 있는 심각한 상황인 줄 모르고 아직도 여전히 자유민주주의 체제가 잘 유지되고 있는 줄 착각을 하고 있다. 왜 그럴까? 문재인 정권이 국회를 통한 법률, 지방의회를 통해 조례 등 합법적인 방법으로 바꾸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북한이 공산화할 때도 1946년 3월 토지개혁령, 1946년 7월 중요산업국유화령 등 법령을 통해 합법적 형태를 취하여 공산화했던 것이다. 동유럽 국가들도 공산화 과정에서 정당 선거, 의회 의결을 통해 헌법과 법률을 바꾸고 공산화했다. 베네수엘라 차베스도 1998년 선거로 정권을 잡은 후 49개의 법률을 바꾸어 사회주의 체제로 변혁했다. 국회에서 만든 법률에 의해서도 얼마든지 체제 변혁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자, 이 나라 큰일 났습니다. 제10장 대한민국 혁명적 조치 없이는 정상국가로 회복 불가능. 주사파 등 반국가 세력이 박아놓은 반대한민국적 족쇄들을 뽑지 않고서는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체제는 오래 유지되기 힘들 것이다. 단순한 개혁만으로는 불가능하고 혁명적 조치가 있어야 할 것이다. 대한민국에 박혀있는 법률, 명령, 조례 등 체제 변혁적 입법들을 제거하려면 국회, 지방의회 등의 기능 정상화가 먼저 이루어져야 한다. 그러려면 전향되지 않은 주사파 등 자유민주주의를 부정하는 반대한민국 세력이 입법기관에 진출하는 것을 이제는 막아야 한다. 국회와 정당에서 주사파가 배제되었다 해서 바로 국가가 정상화되는 것은 아니다. 입법부와 행정부, 정당들이 그간의 법률, 명령, 조례 속에 있는 반체제 조항들을 찾아내어 바로잡아야 가능한 것이다. 나아가 잘못된 법에 기인한 사법부의 재판, 행정부의 정책, 국민들의 의식 변화까지 이루어져야 정상국가로의 회복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어떻게 해요? 자, 잘못된 사법부의 재판, 행정부 정책, 국민들의 의식 변화, 이게 동시에 이루어져야 정상국가로 회복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대한민국의 정상화의 길이 매우 복잡하고 어려운 길이긴 하지만 주권자인 국민들의 대다수가 체제 위기의 실상을 깨닫고 함께 일어난다면 오히려 가능할 수 있다. 위기는 곧 기회이기 때문이다. 자, 11장 마지막 부분입니다. 결론 부분. 11장 체제 위기를 극복할 근본의 해법은 뭐니 해도 국민 유권자 각성 운동뿐이라는 겁니다. 이게 마지막 결론 부분입니다. 대한민국 체제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근본적 해법은 국민 유권자 각성 운동뿐이다. 이러한 국민 유권자 각성 운동은 공산주의 사회로 가는 열차를 정지시키고 무너져가는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회복할 수 있는 최적의 묘약이다. 자유민주주의 체제는 주권을 가진 국민과 유권자가 각성되어야만 정상 작동할 수 있는 체제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대한민국을 살리기 위해서는 국민들을 깨우쳐야 한다. 현재 대한민국이 직면한 체제 전쟁 중인 실상을 정확히 알려야 할 것이다. 지금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 체제로 당기는 팀과 공산사회주의 체제로 당기는 팀이 치열하게 체제 줄다리기를 벌이고 있다. 대통령 선거, 총선, 지방선거 등 선거가 있을 때마다 두 세력이 내전적 성격을 띠고 치열한 체제 전쟁을 벌이는 것이다. 대선을 보면 유력한 후보가 둘이고 유력한 정당도 둘뿐이다. 이 둘이 모두 자유민주주의 노선에 있어서 문제가 없는데 한쪽 팀을 주사파 반체제 세력이 장악하고 있어 문제인 것이다. 그래서 대선, 총선 등 선거 때마다 되면 어떤 체제를 선택할 것인가를 두고 치열한 체제 전쟁이 벌릴 수밖에 없는 상태인 것이다. 많은 사람들은 의아해한다. 국민 여론조사를 보면 국민들이 80~90% 정도는 자유민주주의를 좋아하고 조한미군 철수도 반대하는데 왜 다수의 국민들이 주사파가 있는 공산사회주의 팀에서 줄을 당기는가라는 의문이다. 그 이유는 간단하다. 자유민주주의를 좋아하는 상당수의 대한민국 세력이 반체제 세력이 내거는 진보, 민주, 평화, 인권, 복지 등 거짓되고 달콤한 선전선동과 포장술에 속아서 줄을 잘못 섰기 때문이다. 국민들이 가장 많이 속는 대표적인 예가 진보 보수 프레임이다. 상당수 국민들은 진보 세력이라고 하면 보다 좋은 세상을 만들려는 사람들로 인식하고 보수 세력이라고 하면 진보를 거부하는 퇴보 세력 정도로
인식하는 경향이 강하다. 진보 세력이란 원래 공산 사회주의자들이 자신들을 포장하기 위한 용어라는 사실을 모르고 있는 것이다. 미국, 유럽 등 전 세계인들은 진보 세력이란 공산 사회주의자들을 의미한다는 것을 대부분 알고 있는데 말이다. 저자는 11년 전에 ROTC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강의를 하면서 자신이 진보 세력이라고 생각하는지 보수 세력이라고 생각하는지 질문을 한 적이 있는데 60%가 진보 세력이라고 답했고 10%만이 보수라고 답했다. 그런데 진보 세력이란 마르크스, 레닌, 스탈린, 마오쩌둥, 김일성 등 공산 사회주의자들이 대중들을 속이기 위해 써왔던 상투적 용어였다는 사실을 알려준 후 다시 같은 질문을 하자 아무도 진보 세력이라는 데 손을 들지 않았다. 5분 안에 일어난 변화였다. 진보 세력의 실체를 알리는 순간 속아서 줄을 잘못 쓴 자유민주주의 세력이 바로 탈출하는 현상이 벌어졌던 것이다. 대한민국의 체제 위기를 극복할 명안도 바로 거기에서 찾을 수 있다. 진보 세력이란 공산 사회주의 세력이며 그 줄은 공산 사회주의 체제로 당기는 줄이라는 것만 명확히 인식시켜주면 된다. 대한민국 국민들 중에는 6.25 전쟁으로 생긴 반공정서가 깊이 내재되어 있다. 잠자는 국민들의 반공정서를 깨우기만 하면 순식간에 전세를 역전시킬 수 있다. 덧붙여 공무원, 종교인, 지식인 깨우기 운동도 필요하다. 첫째, 공무원들에 대한 올바른 국가 정체성 인식이 필요하다. 공무원은 헌법, 법률 등에 따라 국가 수호 의무가 있다. 대통령은 헌법 제66조에 국가 수호 의무가 명시되어 있고 산하 공무원들도 대통령을 보좌하여 국가 수호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공무원들은 공직을 시작할 때 국민 앞에 손들고 대한민국 공무원으로서 국가 수호하겠다고 선서까지 했다. 그러나 우리나라 공무원들은 정치 중립 프레임에 갇혀 체제 위기가 닥쳤는데도 체제 수호, 국가 수호 의무를 외면하는 경향이 강하다. 정치 중립을 명분으로 사상 중립을 취하는 것은 국가 수호 의무를 포기하는 것이며 국민에 대한 배신 행위이다. 공무원들에게 국민이 낸 세금으로 월급을 주는 이유가 대한민국 국가 수호를 위해서라는 것을 제대로 인식시켜야 한다. 둘째, 종교인 깨우기 운동을 전개하는 것이 필요하다. 기독교 등 종교인들이 상당수도 종교 분리 원칙 등 잘못된 프레임에 갇혀 있다. 종교인들은 종교의 자유가 있어야 가능한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자유민주주의 체제 위기가 닥쳤는데 수수방관만 하고 있다. 종교인들도 믿는 종교를 위해서라면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수호하는 전사로서 나서야 한다. 셋째, 지식인 깨우기 운동도 필요하다. 학자와 지식인들은 학문의 자유가 보장되어야 하는 사람들이다. 이들이 학문의 자유를 보장하는 체제와 학문의 자유를 파괴하는 체제 사이에서 중립을 지키는 것은 학문에 대한 배신 행위며 자기 모순일 것이다. 지식인들도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지키기 위해 전사로 나서야 할 것이다.